네. 상벌전 지금 질문이 네 가지 들어와 있는데 이거부터 제가 답을 좀 해드릴게요. 지각은 이게 지각이 상당히 지도하기가 어려운 영역이죠. 이럴 때 선생님께서 촬영하실 때 열 때마다 무슨 교실? 돌봄치유 교실에 가서 검색하는 거예요. 일단 검색부터 지각. 그러면 선생님들이 지각에 대해 고민이 많아. 근데 이 지각 괴담 6편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자신의 지금 지각하는 일이 장래에 미칠 영향을 잘 모릅니다. 근데 저기에는 정말 살벌한 이야기가 들어가요. 중소기업에 다니다가 여러분 다 아시는 국내 대기업으로 스카우트 대회를 가는 그 대기업에서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요구했어요. 근데 와서 보니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무단결석이 5일 있네. 본인도 몰랐던 일이야. 그래서 학교에 와서 교장 선생님한테 막 무릎 꿇다시피 하면서 이걸 어떻게 지워줄 수 없냐. 누가 지울 수 있어? 대한민국에 그 고등학교 때 무단결석을 지워줄 권한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 시급한 이야기들이 저기 있습니다. 이런 실내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지각결석 지도법. 근데 체벌하지 마셔라. 체벌하다가 죽은 사례가 다 있어. 오리걸음 걷다가 죽었어. 앉아 일어서 하다 죽었어. 별의별 죽는 게 더 많아. 그러니까 간접 체벌도 하지 마시고. 그리고 지각비 안 됩니다. 민원이 들어가서 담임이 고소당했어요. 우리 애가 지각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우울증이 걸렸다. 그래가지고 교육청에 민원 넣고 고소를 했어. 그러니까 그건 안 되고 여기에 우선 지각 정보들이 많어. 지각을 그리고 어떤 것은 지각이고 어떤 것은 지각이 아니다. 그런 것도 다 세세하게 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몇 시 몇 분까지 질병지각과 무단지각도 이제 그런 거야. 그 등교 시간이 8시 반인데 8시 25분에 선생님한테 선생님 지하철인데 배탈이 났어. 급해요. 이러면 이건 질병이야 무단이야. 이건 무단처리야. 근데 8시쯤에 그런 일이 벌어졌대. 내가. 그러면 그건 어떻게 처리한다? 그건 질병지각 처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세하게 섬세하게 규정을 만들어 놓고 대응법에 지각결석 별의별 팁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저는 이 교실에다가 이걸 붙여놔. 니네가 지각을 하면 선생님은 이렇게 개고생을 한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저장, 확인. 그러면 네가 5교시 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번 클릭해야 돼. 너라면 네가 사랑스럽겠니? 이거를 그러니까 인간이 할 짓이 아니라는 걸 이렇게 보여줘야 돼. 예? 뒷담화하시면 본인도 신이 아니에요. 여기에 이런 자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요하게 교육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은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먹자. 그래서 꾸준히 일찍 나오는 애들한테
저는 자율학습 시간, 학교 지각이 있고 교실 지각이 있죠. 교실 그 지각 시간, 거기 체크 시간에 온 아이들, 그래서 그 중에 교실 지각 시간에 70% 이상을 온 아이들, 그 아이들은 생활기록부에 적어줬어요. 아침 일찍 등교하여 자기주도 학습, 3월에 아침 일찍 등교하여 자기주도 학습에 임한 70% 이상 그렇게 교실 지각을 안 한 애들에게 주목해 주는 거예요. 똑같은 지각을 다루는 기술인데도 긍정적인 포인트를 두면 애들이 놀라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놓칠까봐 말씀드리는데, 그 시험 끝나고 저는 가정통신문을 따로 내질 않아요. 그냥 그 생활기록부 띄워줄 여기는 또 생활통지표가 있나요? 그래요? 그럼 학교로 보내는? 저는 가정통신문은 생활기록부 사본으로 대신합니다. 그냥 간단한 거예요. 그 출력해서 행동발달까지 한꺼번에 다 보내줘. 그러면 그런 것이 적게 되잖아. 3월에 자기주도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어. 그렇죠? 그러니까 애들이 성적은 비교를 안 해도 행발이나 세특은 서로 비교해. 담임의 세특이고, 넌 뭐가 이렇게 많어? 스스로 비교해요. 야, 나는 인생 헛살고 있네. 이런 느낌이 들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아침 얼리버드가 원래 찾는다냐. 그래서 저는 집에 음식 남는 거 있잖아. 애들이 잘 안 먹는 게 있어. 우리 집 애들은 또 카스테라를 잘 안 먹거든. 그런 게 이제 선물이 들어오잖아. 그럼 그건 전부 아침에 일찍 온 아이들에게 제공합니다. 1인 1역 바리스타를 둬요. 바리스타를 둬서, 그럼 바리스타는 아침 일찍 와서 담임용 커피 포트가 있어요. 커피 포트는 학급비로 구입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럼 거기다가 바리스타가 물을 끓여 놓고 빵을 제가 갖다 놓은 걸 애가 또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젓하게다 이렇게 놔둬요. 그러면 일찍 온 애들만 먹을 수 있어. 그 늦게 오는 애들은 뒷문 열고 교실에서 코코아 겨울 같으면 핫초코 냄새도 나고, 근데 이미 다 흔적 없이 다 사라져요. 그래서 약을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하는 게 그것이 다 자기에게 마이너스라는 것을 알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방법을. 그래서 저희 집은 음식 쓰레기 버리는 일이 별로 없어. 별의별 걸 다 가져와. 김도 가져와 갖다 놓고. 그렇습니다. 한 번은 오징어를 갖다 놨더니 교실에서 냄새가 핸드폰 수거, 또 마찬가지로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시려면, 그래서 핸드폰 안 내려는 아이는 어떻게 하나요? 규정. 규칙을 정한다. 핸드폰 사용,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그냥 바로 애들과 회의를 하는 거예요. 핸드폰 사용 위반 건수에 따른 징계. 일회인 경우 학부모님 통보 후 다음날 핸드폰 교내 반입 금지. 가져오지 말아라. 2회 학급 담임이 지도한다. 3회는 이렇게 이건 이제 제가 재미있는 영상이 하네. 여보세요? 너 지금 뭐해? 너 어디야? 요즘 나도. 밑에 보시면 휴대폰 사용 위반 관리부. 애들이 이렇게 체크를 하죠. 체크를 해서
여기 훈화 자료, 또 휴대폰 중독 자료 이렇게 그래서 저는 굳이 애들한테 휴대폰 그냥 내라고 씨름하지 않고 담당자는 누가 휴대폰을 갖고 있는지 알잖아요. 그 담당자한테 내일 아이들을 체크하게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70% 이상 된다. 80% 어느 날 뭐 몹시 궁금해서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 근데 그래서 어느 비율 이상 낸 아이들은 또 역시 생활기록부에 적어줍니다. 뭐라고 적어주면 될까요? 준법성.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휴대폰 수거에 참여하였음. 그래서 3월, 4월, 5월 누가 기록을 해줘. 그러니까 찌질한 행동에 주목하지 않고 바람직한 행동에 주목해 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심지어 이런 거 지금은 휴대폰이 있었지만 옛날엔 저는 수첩을 꼭 왼쪽 주머니에 수첩을 항상 넣고 다녀요. 오른쪽 주머니에 볼펜 꼽아. 애들이 바람직한 행동을 하면 바로 적어. 어느 날 교실에 갔는데 유리창이 깨졌어. 교탁에 컴퓨터 깨졌어. 근데 그걸 깨졌는데 누구 치웠어. 그럴 때 담임이 이렇게 연수받고 충분히 이렇게 여유가 있는 선생님은 그때 다친 사람 없니? 이런다고. 그런데 담임 선생님이 여유가 없으면 그때 뭐라고 해요? 어떤 새끼가 깼어?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야 다친 사람 없어? 이거 누가 치웠어? 그러면 아무개하고 아무개가 채웠다. 빨리 메모하고 생활기록부는 수시로 적습니다. 생활기록부가 뭐야? 교사의 절대 권력이에요. 칭찬이나 벌이나 재빨리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바로 입력해. 몇 월 며칠 유리창이 깨졌을 때 위험함을 무릅쓰고 스스로 이렇게 말을 만들어서 무릅쓰고 깨끗하게 치워서 친구들의 안전을 도모하였음. 요즘 애들 중에 그 유리를 제대로 치우는 애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굉장히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런 걸 놓치지 말자. 그래서 생활기록부를 이렇게 대신한다는 취지가 그거예요. 이게 거기 적을 수 있는 권한이 이 우주에서 누구에게만 있어? 담임밖에 없어요. 절대 권력이에요. 담임의 세특이 또 750자야. 그죠? 교과 세특이 750이고 담임의 세특이 750자야. 꾹꾹 밟아 눌러줘. 평생 보관되는데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는 여기 취업하는 애들 경우는 이 평생에 이 아이들의 재산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1인 이력은 마찬가지 검색하시면 돼요. 그리고 검색할 때 어떤 기준으로 찾아라? 조회수. KET 21이 제 아이디고 최근에 쓴 거네? 여기 1인 이력 DB 데이터베이스 자료가 워낙 많아서요. 그냥 시간 나실 때 이거 한번 1인 이력 데이터베이스를 제가 어디다 놔뒀는데 못 찾겠네요. 여기서 찾아보시면 다
수백 개가 자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상벌점 제도를 하시나 봐요? 상벌점? 안 해? 안 하시고? 그럼 뭐 굳이 안 하시는데 설명드릴 건 없고. 근데 여기 나연 애들 좀 순하죠? 안 순해요? 애들이 선생님들 학교 교칙을 잘 알고 계세요? 선생님들께서 이 훈육의 양대 무기가 하나는 바로 이 선도 규칙이에요. 교무부장님이나 생기부장님한테 선도 규칙을 받으셔서 항상 교탁에 놔두고 교실에도 계시하셔야 돼요. 왜? 고등학교는 더군다나 퇴학까지 있어. 퇴학까지 있는데 애들하고 싸울 이유가 없어요. 애들이 뭔가 잘못하죠? 그러면 반드시 선도 규정 어딘가에 저촉이 돼요. 그거를 가지고 드라이하게 애하고 싸우지 마시고, 얘야 이 규정이 이런데 이건 이 규정의 위반에 해당해. 처음 경미할 때는 정의서 쓰고 용서해 줄 수 있어. 그러나 다음에 하게 되면 이것까지 누가 해서 선도위원회에 회부하겠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선생님들이 전부 다 일관되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어느 선생님만 그러면 애들이 잘 수용을 잘 하죠. 또 질문 그리고 애들이 선생님의 말을 안 듣는 거 있잖아요. 교사 지시불이행은 이건 교권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수업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걸 방해하는 행위는 전부 교권으로 다루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항목이 선도 규정이 한 3개 정도 있을 거예요. 교사 지시불이행, 수업 중 무슨 행위 이런 게 있어요. 그거는 엄중하게 하셔요. 그래서 교권이 교사의 권리를 넘어서요. 일부 사람들은 학생인권과 교권을 대립되는 개념으로 대립되는 게 아니에요. 교권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할 권리예요. 그래서 학생인권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않도록 방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하시면 안 됩니다. 일관되게 하시면, 그러니까 다 기록만 하시면 돼. 얘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의견을 쓰지 마시고 그냥 드라이하게 사실만 써서 생기부장님한테 보내시면. 파워포인트가 아니겠지. 자존감, 소속감, 여기 영상도 또 있어요. 레이저 포인트가 어디가 있나? 네, 1인 자리 배치. 자리 배치도 물론 이 플래시가 있을 뿅 누르면 피리릭 뿅 해서 이렇게 되는 플래시도 있는데, 아까 제가 그 아이스크림 막대 드린 거는 애들이 자기가 선택한 거에 복종해요. 그 기회를 2주일에 한 번 정도, 뭐 애들도 하고 정해서 일주일에 한 번이면 너무 바쁜 것 같고, 그것도 1인 1역 그 신규 팀장이에요. 신규 팀장이 애들 뽑게 해서 그 교탁위에도
교탁위에 이렇게 애들 이름 써놓잖아요. 그거를 선생님들이 하시면 안 돼요. 1인 1역의 또 다른 목적 하나는 선생님의 영혼이 고요해야 돼요. 선생님이 바쁘면 애들이 눈에 안 들어와. 그냥 그 담당이 애들 뽑고 이름 써서 교탁위에 놓으면 선생님들이 그거 보실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주번 자율 신청도 아까 설명드렸고, 투표용지, 주번 평가 투표용지도 카페에 있어요. 네, 요거는 번호 이름은 지금 이거를 없애버렸어요. 왜냐? 번호 이름을 넣으니까 또 뭐가 돼버려? 인기 투표가 돼버려. 그래서 이입니다. 지난주 우리 반 청소가 어느 정도로 됐다고 생각하니 그런 합니다. 근데 주번이라는 게 할 일이 별로 없어요. 1인 1역이 다 있어. 칠판 지우는 담당 있고 교탁 담당 있고 창틀 담당 다 있어서 주번은 바닥만 쓰면 되는데, 사실은 이제 아까 그 미니 빗자루 있죠? 그거 사셔서 하면 주번의 역할은 그거보다 더 줄어들지. 별로 부담스럽지 않게 하실 수 있어요. 1인 1역 이렇게 있습니다. 검찰팀장, 지각생 체크. 근데 지각생 체크하지 말고 이건 일찍 온 사람 체크. 똑같은데도 경호팀장 등등등. 그리고 이걸 애들한테 이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교실 뒤에다 붙여서 애들한테 자발적으로 선택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2명 이상 신청하면 가위바위보에서 묵집바에서 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중에 지금 선생님들 이거 보고 계시죠? 이 중에 이제 했어. 어떤 애들이 1등을 할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교재 보시고 어떤 애들이 저희 반의 경우는 얘가 앞선 저 3년 내내 이 역할을 맡은 애가 1등을 했어요. 어떤 역할이 1등을 했어요? 무슨 팀장? 어떤 학교에서 어떤 선생님의 경우는 칠판 이 팀장 칠판 지우는 담당이 랭킹 1위 됐대요. 왜냐? 걔는 수업이 끝나면 그걸 완벽하게 다 줬대요. 너무 깨끗하게 지워가지고. 그래서 왜요? 포인터? 왜? 포인터를 왜 이렇게? 네. 괜찮은 그냥 하죠. 네, 여기서 보시면 조회 팀장이 랭킹 1위, 저희 반에서는 조회 팀장이 랭킹 1위 됐어요. 조회 팀장. 어떤 역할? 교무실에 가서 교무실에 학급함에 있는 모든 유인물을 갖고 와서 애들에게 택배, 애들에게 나눠주고 회신문까지 다 걷어. 이 일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예. 근데 1인 1역이기 때문에 애가 그걸 감당을 해주더라고. 회신문 거들라고 그래 봐. 그거 얼마나 힘들어. 근데 그거 본인이 다 걷어. 그 담임이 영원히 맑은 거야. 애들이 다 나눠주고 책상 위에 그냥 도사용까지 딱 하나 놔두니까. 그리고 거들 때 다 담임이 거들라 그러면 애들 되게 뺀질대고 안 거뒀죠. 근데 친구가 거두니까 잘 걷죠. 친구가 더 어려워. 요즘 애들은 그렇게 살아. 그리고 이렇게 생활기록부에 자꾸 적어주기 위해서 소감문을 쓰라고 해요. 평가, 1인 1역 평가하기 전에. 왜냐하면 아무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애들이 잘 모를 수 있거든요. 어떤 역할이 어떤 일을 수행했는지 잘 모르니까 너희들이 학급 카페에다 올려놔. 소감문과 함께. 그러면 다른 애들이 보게 되겠죠.
그럼 맞아. 지혜는 이 경호팀장 역할을 참 열심히 했지. 그 저는 요거를 생활기록부에다 또 그대로 교정 한글 붙여놓고 맞춤법 교정 봐서 이 역할을 맡았고 그에 대해서 이와 같이 소감문을 적어주었음 하고 통째로 복사해서 딱 붙여놓고 그러니까 생활기록과 통서.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생활기록부 자체가 포트폴리오여야 한다. 얘네들이 졸업할 때 졸업 앨범보다 더 소중한 것이 나는 고등학교 때 이렇게 살았지. 학생 생활 기록부요. 이 아이의 3년간의 삶이, 이 아이의 1년간의 삶이 그 안에 오롯이 들어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졸업하면, 그걸 재본하면 그 아이의 자서전이 되겠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네. 그다음 칭찬 스티커. 요거는 칭찬 스티커 제도는 제가 서울시교육청에서 미국에 그 영어 교사 연수를 한 달을 보내줬는데 초등학교 교실에 구슬통이 이렇게 이만한 구슬통이 2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구슬통을 애들이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마다 구슬을 이렇게 옮겨주시네. 이것도 뭐냐? 이 구슬이 이쪽에 있는 통의 구슬이 이쪽으로 다 옮겨지면 담임이 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담임이 쏜다는 개념, 담임이 특별히 학급 운영비 말고 담임 주머니에서 쏜다는 거야. 저는 그 제도에서 뭐가 특이했냐면 우리 보통 줄 세우기식 개인별 스티커 많이 했잖아. 나 유치원 때 기억나. 유치원 때 열몇 개 애들 그래서 이렇게 쭉 해서 많이 받은 애 뭐 주고 그랬어. 근데 그 제도라는 게 뭐냐? 못 받은 애는 어쩌나? 누군가가 도드라지면 누군가는 유출되는 거거든. 그리고 또 그거보다 좀 변형된 게 모든별 스티커. 그것도 또 마찬가지야. 누구 주면 누구는 못 받잖아. 서운하지. 근데 이거는 아이들의 모든 긍정적인 변화가 공동체에 귀속되도록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저 구슬 중에 10%는 내가 했지. 이런 자긍심이 있다. 그걸 보고서 근데 우리가 통을 어디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 그래서 스티커 제도를 시작해요. 칭찬 스티커라는 말이 그래서 중등에서 보급되기 시작한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는 기준이 중요해요. 1번이 뭐야? 보시다시피 교과 선생님은 칭찬을 받은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하라는 얘기거든. 뭐 무단지각이 한 명도 없을 때 또 들어가죠? 그러니까 무단지각 애들 다 일찍 왔는데 한 놈이 무단지각해서 아이 저 새끼 때문에 또 오늘 또 스티커 또 못 받았어. 공공의 적. 각종 상을 받은 경우 성적이 향상된 경우 이거는 우수한 경우가 아니고 전교 꼴찌 하다가 꼴찌에서 2등 했어도 스티커 줘. 다양한 생활 글쓰기, 아까 보신 수기, 바람직한 행동이다. 그래서 100개 참, 100개가 너무 길어가지고 중간에 25개 그러면 뭐 한번 쏘고 특별한 이벤트가 있으면 가불돼 땡겨서 써. 뭐 애들이 뭔가 뭐 축제 때 같은데 뭐 힘겹게 했다. 그러면 100개가 다 안 찼어도 얘들아 이거 미리 선생님이 쏜다. 근데 여기서 이게 한번 크게 진화를 한 번 했어요. 보시다시피 교가 선생님 칭찬을 받은 경우에 주라고 했죠. 근데 하나가 그 학급비로 수첩도 사서 그 기록을 하게 해요. 몇월 며칠 누구가 와서 붙이면 안 되잖아. 막 붙이면 근거를 써라. 그래서 몇월 며칠 뭐 이렇게 쓰라고 했어요. 근데 그래서 기가 막힌 일이 하나 벌어졌어요. 한 언어에 굉장히 차분한 애가 이거를 적더니 여기다 카페에다가 얘가 올려놓거든요.
도장이 칭찬 도장 공개. 이 칭찬 도장을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적게 하는데 수업 시간에 칭찬 받은 거를 담당 아이가 몇 월 며칠 영어 시간에 발표를 잘한다고 칭찬받았음 이렇게 써는 거야. 몇 월 며칠 아무개는 뭐 과학 시간에 뭐 한다고 칭찬을 받았음 이렇게 써버렸네. 애가 올려놓을 때 그래서 자 대박이 난 거야. 생활기록부에 적어줄게 줄줄이 막 생긴. 애들별로 소프트해가지고 애들별로 몇 월 며칠 어느 시간에 어떤 애가 막 10줄 20줄이 막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거 그대로 생활기록부에 그대로 적어줬습니다. 칭찬 스티커. 이게 애들이 묘한 게 짬뽕 짜장을 하는 세상 보는데 여자애들도 곱빼기를 시켜. 왜 그런가 했더니 이게 스티커 100개를 자기들이 애를 써서 버는 거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냥 쏘는 것하고 자기들이 노력해서 버는 거하고 느낌이 다른가 봐. 그 이날도 파티예요 완전히. 자, 요즘 애들이 에이 탕수육은 안 사주나? 이런단 말이야. 근데 그런 애들도 없어. 왜? 이게 여기까지 이르도록 자기들이 지난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정말 맛있게 먹어줍니다. 파티가 있어. 우리 회장, 부회장. 고등학교 2학년인데 너무 어리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무 어리게 노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초딩이든 고딩이든 관계없이 칭찬을 사람을 키우죠. 칭찬 도장의 힘이에요. 근데 칭찬의 위력은 나이에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아무 관계가 없다. 칭찬의 힘. 노인네들이 시어머니 젊었을 때는 김치 담그고 이랬을 때 담궈주고 했을 때 어머님 맛있어요 이 얘기 안 해도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점점 드시면 드실수록 며느리한테 얘기가 없으면 김치 어땠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왜? 칭찬 듣고 싶어요. 제 학교 사회에서 제일 칭찬받고 싶은 사람이 누구게요? 교장, 교감 선생님. 그래서 아부를 하게 돼. 근데 정확한 칭찬은 아부가 아니에요. 칭찬받아 마땅하지. 난 오늘 방승호 교장 선생님 진짜 칭찬하고 싶은 거야. 왜? 지금 여기 기간제 선생님도 와 계시는데 우리 지금 우리나라 교육부나 교육청이나 기간제 선생님에 대해서 오프라인으로 연수를 배려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미 중요한 역할은 다 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기간제 교사에서 제자 빼버리자. 학교가 그 군대 기간병이잖아요. 기간병. 기간제 선생님이 없으면 학교가 운영이 안 되는데 무슨 그 기간 핵심이야.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생태계란 말이죠. 기간제 선생님 파업해봐. 우리나라 교육 폭삭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3월 달에 이렇게 2월 달에 연수하고 얼마나 앞서 내다보는 거. 칭찬하자 했지. 칭찬. 나이에 비례한다. 1인력. 진로도 저는 애들한테 내가 이 직업이 되고 싶은 이유를 요즘 생활기록은 이렇게 됐다고 그러대요. 그것까지도 쓰도록 됐던데 담임이 그거 쓰려면 또 그거 일이야. 그러지 마. 그냥
되고 싶은 이유를 써. 그러면 아이가 이렇게 썼고 상당히 진로에 성숙한 의식을 보인다고 쓰는 거예요. 이런 데서 힘을 빼앗기지 말자. 좀 담임, 생활지도 이런 거 좀 날로 먹자. 그리고 어디에서 막 정말 우리의 영혼이 막 불타오르게 하자. 수업에서. 이런 데서 힘 빼지 마. 예심은 등등. 제가 이제 선생님들하고 저는 이제 이미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은 저하고 평생 제가 이제 AS를 해드릴 텐데 학년 말이 되면 생활기록 뚝딱 쓰는 법 알려드려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 반에서 가장 모모한 학생 고르기야. 우리 반에서 가장 부지런한 학생, 우리 반에서 수업 시간에 가장 발표를 잘하는 학생, 애들끼리 좀 쭉 쓰게 해. 바람직한 행동 수식까지 놓고. 그러면 행동 발달에 대한 동료 평가 결과 친구들로부터 학급에서 가장 모모한 학생이라고 평가받은 생활기록부에 이렇게 적어요. So good. 그거보다 정확한 동평가가 없죠. 가장 그런 건 차차 오늘 다 드리면 머리 아파. 오늘은 3월의 팀만 드려요. 합격수기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멘토링. 요거는 제가 아연 시스템을 정확히 잘 이해 못해서 근데 이게 뒤에다가 멘토링 게시판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어느 분야에 잘하는 애, 가령 교과에서도 전공에서도 어느 분야는 자격증도 딴 미용기능사도 마찬가지인데 미용기능사 이미 딴 애들이 있잖아. 그렇죠? 여기 와서 배우는 애들이 있고 그럼 미용기능사 이미 고2 때 따온 애들을 미용 멘토로 정해주는 거야. 그래서 뒤에다 미용 멘토 멘티를 써주고 만약에 어느 시간이든지 교실 안에서든지 선생님께서 보실 때 두 아이가 가능하면 그 아이 둘을 같이 앉혀주는 게 좋죠. 그래서 이 아이 뭐 문제집 푸는데 옆에서 도움을 줬어? 그러면 역시 그대로 딱 적어. 그래서 아까 어디다 써? 세트에다 써주는 거야. 매달 며칠 멘티와 함께 미용 멘토링 활동을 하였어요. 또 그 다음에 또 그냥 계속 기록하는 거예요. 너무 진지할 필요는 없어. 그렇게 해주시면 또 멘티도 마찬가지 멘토 활동을 하였음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면 학급 분위기가 달라져. 폭력은 그냥 내버려두면 자연 발생해. 왜? 우리 사회가 우울하기 때문에. 우울을 해소하려고 하면 폭력이 되는 거고 안으로 삭히다 보면 자살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호모멘토스. 인간은 무슨 동물? 멘토하는 동물이다. 제가 만든 말입니다. 뭐를 괴롭히나? 이거는 학교 폭력 예방 퀴즈. 이거는 선생님들 9번째 주 되기 전에 반드시 하셔야 돼. 아무리 바빠도 카페에서 학교 아까 내려받았었는데 여기 있네. 이거 고3 애들하고 제가 연구 수업을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했어요. 학교폭력 예방 연목고등학교 3학년 애들하고 한 건데 한 3개 정도만 제가 샘플로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내려받으셔서 파워포인트하고 내려받으셔서 여기다가 아현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안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성과 관련된 사안이라든지 그런 걸 하여간 낯선 행동은 전부 다 불법이에요. 법 조항이 반드시 있습니다. 뭐 화낸다고 이거 깨뜨렸어. 이건 무슨 죄야? 공공기물 파손죄예요. 낯선 행동들이 다 범법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걸 조기에 교육을 해야 돼요. 그냥 놔두시면 안 돼요. 그게 그냥 놔두는 게 우리가 그 아이를 잘 키우는 게 아니에요.
알려줘야 돼. 고3 애들하고 골든벨을 했어요. 교실에서 영상도 있습니다. 자, 길에서 주는 핸드폰을 돌려주지 않았어. 그 똥폰이야. 스마트폰도 아니고 폴더폰이야. 그냥 가져가서 집에 가서 놔뒀어. 제가 된다, 제가 되지 않는다. 제가 된다. 자, 그런데 무슨 죄일까? 무슨 죄죠? 자, 2장 드리겠습니다. 응? 오! 전공이 뭐세요? 헐. 점유이탈물 횡령죄. 이렇게 어려운 용어를 어떻게 하셔? 자, 박수 주세요. 횡령을 가로챘다는 거. 그런데 그건 주인을 찾아줄 수 없는 상황일 땐 그렇고요. 학교같이 주인을 찾아줄 수 있는 데 가져가면 이건 도둑질이에요. 절도죄입니다. 처벌이 더 심해져요. 그러니까 휴대폰, 애들 휴대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집에 가져가는 거죠. 그건 나중에 걸려가지고 전과생이에요. 그러니까 꺼놨다가 며칠 뒤에 이렇게 켰어. 근데 그게 이제 연락이 됐을 때 그 주인이 연락을 했단 말이에요. 며칠간 갖고 있었지? 이게 죄가 돼요. 전과가 돼요. 절도. 그걸 애들한테 다 알려주세요. 제가 생활지도부, 이 얼굴로 생활지도부에 10몇 년을 있었다면 말이 돼요? 저는 근데 안 되는 꼴을 못 봐. 생활지도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애들이 개념이 없더라. 그래서 현지 경관의 청소년 계장님한테 자문을 받아서 한 거예요. 이건 이제 교실 앞에 다른 반 한 애가 들어가서 뭐 옷을 몇 개 이렇게 딱 비싼 가방 이렇게 하는데 그 앞에 CCTV 보니까 한 놈은 들고 나오고 한 놈은 여기 왔다 갔다 했어. 이거 죄가 돼야 돼. 이거는 이건 거의 이거는 무기표예요.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이거 방조죄가 아니고 공범이에요. 애는 이게 CCTV의 단점 하나가 녹음이 돼야 안 돼? 녹음이 안 돼. 그래서 내가 야 새끼야 넌 남의 방 가서 뭐해 미친놈아 나와 이 새끼야 이랬다. 근데 그게 결백이 입증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이 있을 땐 어떤 게 가장 현명한 거야? 재빨리 그 자리를 피해야 돼요. 그런 노하우들을 애들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담임 선생님이 직접 하셔야 돼. 저는 이걸 상황을 아무리 하고 둘째 저 전에 해. 그러면 이거 하잖아요. 한글 파일 인쇄본이 있어. 애들한테 다 나눠주고 그럴 때 이제 이런 상품이 좋은 거야. 이런 상품. 많이 맞춘 사람은 선생님 카카오 스티커 준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애들이 이거 우와 개 이뻐. 와 이거 받고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그래서 뭐 15점 이상이면 준다든지. 주인 없어 보이는 오토바이예요. 새거니까. 정말 가지라고 해도 안 가질 오토바이인데 특히 ADHD 우울증 아이들이 오토바이를 타요. 얘네들이 전과가 많아. 왜냐하면 ADHD는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거든요. 저 새끼는 왜 이렇게 나대? 짜증나 죽겠어. 그러니까 친구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으니까 자기만의 세계를 오토바이 타고 싶은 거야. 그걸 그냥 훔칠 의사도 없어. 그냥 가나 야야 어떤 오토바이는 그냥 열쇠 없어도 시동 걸린 다음에 그래서 야 걸렸어 타봐. 그래서 막 동네 한 바퀴 돌아오다가 112 순찰차 딱 걸렸어. 이건 죄가 되냐 안 되냐? 훔칠 의사가 전혀 없었어.
된다 안 된다? 이게 무죄가 안 돼. 이걸 미필적 고의에 의한 절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특수절도예요. 처벌이 가중돼. 왜? 네? 별거 다 하죠. 이야, 예. 2명이기 때문에 특수절도예요. 거리 뽕, 팍팍 튀어, 특수절도. 밤에 하면 또 더 튀고. 이런 것을 우리들이 가르쳐 주고, 근데 담임선생님이 이걸 꼭 하시면, 딱 이제 서울에 여러 애들이 오잖아요. 이걸 쓱 하시면, 선생님들이 이거 다 하시면 점점 고개를 점점 숙이는 애가 몇 명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중에 고개를 못 들어. 왜 고개를 못 들까? 저 여자가 어떻게 내가 작년에 한 그렇게 해놓으면 우리 단테이 만만지 어떻게 이렇게 생긴 여자가 별걸 다 하네. 짜증나게 견디지 못해요. 이게 카리스마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고개 숙이는 몇 딱 있죠? 걔네들은 요 주입해서 보셔야 돼요. 그리고 3월은 교실에서 산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지 않는 게 제일 편한 거죠? 제일 사안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방법은 뭐냐? 우리 단테는 늘 우리 곁에 있다. 그건 잠재의식에 심어주십시오. 담임이 있는 상태에서 애들 못하거든요. 그래서 수업에 들어갈 때는 아무리 멀어도 저는 우리 반 교실을 거쳐서 갑니다. 수업 끝나도 또 우리 교실을 거쳐서 교무실에 가요. 늘. 그리고 점심시간에 제일 학교폭력 사안이 3월에 많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교실에 가서 교실은 내가 지킬 테니 너희들은 운동장에서 남자애들은 학급비를 저는 1년 내내 공을 떨어뜨리잖아요. 축구공. 남자애들은 사는 녀석들은 땀을 흘려야 지랄을 덜. 그 학급비를 다 감당이 안 되니까 집에 바람 빠지는 공 갖고 와라. 그럼 그러면 싸게 사. 학급비로 3,000원에서 사고. 1년 내내 이렇게 하면 남자애들은 뛰어야 영혼이 맑아져. 애들이 착해집니다. 그렇게 이거 보시면서 자, 우리 선생님들 이제 거의 많이 도움 되셨죠? 네. 뭐 다 있어. 나 저를 성가시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셔라. 송영호 사용서. 잘 하나. 저는 또 이게 선생님들이 신규 선생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질문하시는 걸 이미 게시판에 다 올려놨어. 벌써. 이 카페가 7년째 되거든요. 8년째 되네. 2010년에 만들었으니까. 게시글 중에 제가 8,000개인가 올렸어. 선생님들은 저를 선생님 이럴 때 어떻게 하지 마. 그럼 저는 주소만 딱 복사해서 보내드립니다. 학급 복지를 위한 학급 비품. 이렇게 교사라는 직업이 날이 갈수록 신규 발령받은 지금 선생님들 특히 신규 발령받은 선생님들은 3월 1일까지 조깅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체력이 금방 고갈이 돼요. 3월 한 달이 학부모 총회까지 그냥 빡시게 진행돼요. 그럼 보통 신규 선생님들이 학부모 총회 끝나고 주말 지나잖아요. 그러면 말이 안 나와. 후두염이 걸려가지고 내가 말이 안 나와. 이게 기운이 떨어져요. 가장 약한 곳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보약을 빨리 해 드시는 게 좋고, 보약 드시기 싫으면 이제 아직 봉급은 못 받았지만 그 정육점에 가서 뿌리곰탕을 사. 어머니한테 도와달라고 해요. 지금 부지런히
그 취업이 됐다는 것이 즐거운 일이지만 모든 변화는 스트레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선생님들은 이 스트레스가 와서 이게 지금 저항력을 약화시킵니다. 그걸 이겨내시려면 체력 보강하시고 좋은 거 드시고 열심히 조깅하시고 저는 이렇게 이 신발이 남자 선생님도 참고하세요. 이게 구두 같지만 등산합니다. 요즘은 이런 등산화가 나와. 위는 뭐 밑에가 등산화야. 저는 출퇴근 다 걸어. 그리고 퇴근하면 집에 바로 안 가. 근처 산에 가. 그래서 산 조금 걷고 또 막걸리 한잔 하고 좋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그냥 지금 교단은 그만 가만히 누워있는 것으로 피로가 회복되지 않아요. 신 선생님들 잘 버티셔야 돼. 1학기 내내 잘 버티시고. 그리고 필독서. 교직 첫해 정말 한 학기 내내 고생하고 여름방학 때 저기 지금 교보 옆에 종로서적이라고 있어. 거기 가서 이 책 사서 보고 살아났어요. 아이들에게 제대로 화내는 법. 요거는 교사 리더십에 관한 책인데 제가 이 책 원서를 보다가 깜짝 놀랐어. 와, 제가 바라는 방식의 훈육, 리더십, 이게 여기 나와요. 그래서 제가 번역을 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려놨어. 그냥 여러 선생님들의 도움받아서 공동 번역해서 올려놨는데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네. 이거 제 저작권 처벌인데 이게 여기 올라가 있네요. 그래서 헐. 근데 빨리 내릴게요. 근데 며칠 뒤에 연락이 왔어. 이왕에 손 대시고 그냥 번역하시죠. 그래서 그냥 정식으로 강통대 제시된 날에 거기에 번역을 했습니다. 정말 좋은 책. 네, 잘 돌보자. 네. 이 정보는 앞으로 돌치 카페 틈틈이 보시고 제가 대학 전까지 질문하는 거 두려워 마시 저에게는 하나도 성가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생님들께서 질문을 주시면 아 이게 지금 이 시기에 선생님들이 이 정보가 필요하구나 해서 오히려 저를 도와주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